줌 미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 그거는 벌써 내 머릿속에 뭔가 많은 컨텐츠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글을 쓰면서 이 포스팅 지금 두 개째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감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분 이내로 네, 오늘 달려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부담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찍 오신 박흥식 본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쓰시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그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모두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게. 네. 네, 지난 날도 좀 생각이 됐고, 지금의 상황도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동기부여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잘해야지. 그리고 성실하게 한번 해봐야지. 최근에 그 노벨상도, 어, 좋은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예, 글을 좀 정성스럽게 블로그에 올려서 스스로가 좀 기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제가 20대에 신춘문예 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글을 좀 써 보낸 적이 있는데,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입수는 안 됐습니다만은,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은 집사람한테, 저희 딸도 둘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이나 딸한테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블로그 사진 올리기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데, 글쓰기는 한번 해보자.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당신 예전에 글 쓰는 거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나의 일기를 쓴다. 윤 선생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나의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 응원을 해줬어요. 그 마음으로 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내 진솔한 그 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명이 돼가지고요. 분명히 성과가 나거든요. 아주 잘하셨고요. 이성환 본부장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지금 어제 저녁부터 부산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와가 거의 한 100mm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오, 서울에는 지금 비가 안 오죠? 괜찮습니까? 조금밖에 안 와요. 조금밖에 안 아, 와요. 예. 저는 그 블로그 쓰면서 처음에는 모방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보영 팀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니까 조금 살을 붙여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블로그도 가져 나오고 이러면은 좀 기대도 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어떤 사진을 조금 수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피드백 아주 좋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뒤에서 누가 자전거 잡아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달리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순간이 아주 금방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이명규 본부장님. 네.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네. 아, 예.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음소거 제가 해제 요청 한번 해드려 볼게요. 됐어요? 어. 네. 저는 이민규 본부장님인 줄 알고 이명규 이민규라고. 본부장님. 아,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 예. 오셨네, 이명규 본부장님도. 아, 네. 그 내용을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브로셔라든가 막 이런 거를 보고 조금 짜집게 한 건 솔직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내용 갖고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창작적인 글을 좀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아직도 규칙은 좀 더 많이 더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은 피드백입니다. 저도 좀, 염두에 두고 향후 교육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재민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지금 저 세실 팀장님이 쓰셨죠? 네, 예, 본부장님 세실 직접 팀장이 쓰진 선을 않으셨죠? 아주 잘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는 거 그대로 지금
1번부터 끝까지 우리 세실팀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좋았어요, 계속,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저기, 이보영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여기도 저는 이제 보고, 아, 이거 제대로 했다. 요거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외에는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좀, 어, 실수한 글 같은 것만 좀 찾아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아주 그대로 그대로 좋아졌어요. 네, 네. 예, 아주 우리 세실팀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모든 본부가 다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심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경 본부장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네,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기 때문에 늘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난해에 이보영 팀장님하고 이미 이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 제 몸속에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해 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기 싫거나 게으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게 되고, 음, 이명규 팀장처럼 브로셔나 들썩거리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쓰고 나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했습니다만, 제 글과 뭐 이명규 본부장의 글과 또 박선영 본부장의 글이 대동소이할지라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속 여러 번 읽으면 우리 얘기가 오히려 더 잘 전달되고 각인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한 일들이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다 생각하고 부끄럽지만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스타도 그렇고 강제하시는 분 없지만 사실 지금 블로그는 강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강제하시는 것을 그냥 즐기면서 한번 올해까지 잘 써보고 또 내년 3월까지 우리가 빅시즌이잖아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의 글이 비슷해 보이고 내가 쓴 글도 이전 글과 지금 글이 비슷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비슷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인지하겠죠. 일반 우리 가망 원장들은요, 하나의 글을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네. 이 세 개를 다 발견하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일이고, 발견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사람들은 발견 못하지만 AI는 그거를 디텍트 해갖고, 이거 똑같은 거네 하고 순위를 뒤로 미니까. 근데 그거가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네, 김영원 본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과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목표가 그 블로그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완전히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로 했는데 첫 번째 그러한 그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정말 헤매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글 쓰는 거는 뭐 자주 썼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블로그 기능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계기를 가진 후에는 종종 글을 써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본부장님. 사실은요, 저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데 1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시간 이내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개 정도만 그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이걸 계속 돌릴 수 있으면 이것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학교와 홍보 한번 나갔다 오는데 1시간으로 어림도 없잖아요. 네, 1시간으로 이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처음에는 물론 안 돼요. 5시간도 걸리고 하루 종일도 걸리는데 요령을 터득하고 나면은 쉬워집니다. 네, 그때까지 한번 가보시는 거고요. 정현정 본부장님.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제가 진짜 가맹을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가맹 프로세스를 쓰는 거랑 이렇게 목적을 잡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제가 진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르는구나. 그리고 블로그 써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헤매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리고 이제 욕심내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못하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다른 원장이 소스가 와도 상담을 하더라도 내 못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하셨고요. 네. 네. 사실은요, 블로그를요, 뭘 내가 잘 알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쓰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요즘에 되게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랑 똑같은 거를 디지털에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회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변화를 줘갖고 테스트를 했다가 안 되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디지털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통하는 것 같으면 걔를 실제 현장에 가지고 오는 거죠. 저는 이 블로그가 디지털 트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내가 다 써보다 보면, 내가 실제로 지금 우리 본부에서 돌리고 있는 일들 중 어떤 게 어디에 구멍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채우면 되죠. 그리고 그걸 채운 모습으로 다시 블로그에다 넣고요. 블로그하고 실제 현장 사업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소개도 해야 되지만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네라고 깨달았으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고쳐야 되고요. 고쳐진 모습을 다시 블로그에 넣어야 되고요. 그 과정조차 좋은 소재가 되고 그걸 따라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분을 잘 알게 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가지고 감행하는데 허들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되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네, 최 본부장님, 최홍혁 본부장님. 네, 음소거를 네, 그렇죠. 네, 예. 사실 저 역시도 블로그의 형식의 글을 쓰는데 굉장히 제가 서툴고 미흡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이보영 팀장이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형식과 이런 샘플들을 줘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일 처음 가지 않을 때는 그 두려움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글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챙겨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동료분들의 본부장들의 이 글을 보면서 야, 이게 블로그 이게 우리 집단 지식, 집단 블로그의 파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드린 그 샘플 글을 잘 이용들 하고 계셔갖고 좋은데요. 그거를 한 10배쯤 더 잘 이용하는 법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기대하시고요. 자, 안양의 최본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양의 지가변입니다. 블로그는 일단 제 일이 아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아,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 배우는 게 참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딸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좀 엄마를 도와라. 그래서 지금 같이 조금씩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요새 좀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해보자.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에게 도움받는 것도 잘하시는 거고요. 그 도움을 받을 때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도요, 현장을 우리 최 본부장님만큼 알진 못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가 요렇게 원장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인풋으로 주면 훨씬 블로그가 좋아집니다. 그런 블로그가 진짜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우실 수 있어요. 네. 만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때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원장님들에게 도움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한동안 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려고 하니, 내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독서실 조카처럼 모두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문 부장님. 사실은 제가 블로그 처음 시작한 게요, 남문 부장님을 만나면서 시작했어요. 놀랍죠? 네.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돌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블로그 하면 좋아요 하고, 여기 본사 오셨을 때 커피숍 가갖고 제가 막 물어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지현이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이번에 되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지금 저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블로그 글 쓰는 시간이 예전보다 이번에 쓸 때 정말 짧아졌거든요. 예전에 블로그 교육 받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일단 짧아졌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 이제 블로그 글쓰기 좀 정착이 스스로 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사실은 좀 책을 계속 좀 읽으면서, 이 글 속에 세상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블로그 쓸 때 그냥 글을 쓴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영어 교육 학습의 어떤 최고 효율적인 학습의 세상, 윤 선생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 적으로 창업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좀 소개해주는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스란히 글쓰기에 좀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네. 고맙습니다. 뭔가 이 지훈이 본부장님 넥스트 레벨로 가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잘하셨고요. 박선영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정전을 4시간 동안 10시부터 2시까지 지금 정전이어가지고, 아이고, 블로그 교육을 참석하려고 막 이리저리 막 방방 뛰었더니, 이제 좀 안정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가 저한테는 엄청난 좀 스트레스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1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로만 쓰라고 하면 단 한 줄을 쓸 때도 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거의 일주일 내내 한 편을 위해서 정말 오로지 블로그만 해 갖고 머리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좀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시간에 한 편의 블로그는 도저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첫 번째 낼 때보다는 두 번째 확실히 시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좀 편하게 블로그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네, 그 노하우도 조금 간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원장님. 네. 저도 블로그를 사실 써야 되는데, 안 써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사실 이것저것 다른 거 하다 보면 좀 내일 해야지 이렇게 미뤄지는 일들도 있었었는데요. BBC 참여하면서 뭐라도 하나 쓰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교육 받았을 때 들었던 그런 많이 알려주셨던 팁들 관련해서도 기억을 다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그 매니저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모자란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배워서 앞으로는 꼭 주 1회 뭐 2주에 한 번 뭐가 됐든 뭐 주기적으로 블로그 쓰면서 꼭 네, 블로그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설 원장님만 저를 정확히 매니저라고 부르셨어요. 네, 사실 저를 부르실 때는 매니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팀장이나 본부장이 아니에요. 다른 본부장님도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 뭔가 팁을 하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참 다른 분들의 말씀을 더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비디오가 켜 있는 분만 제 화면에 나오게 여기가 세팅이 돼 있어 갖고 제가 볼 수가 없어 갖고 혹시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손들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나는 이 말을 안 하면 오늘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다. 네, 그런 분 안 계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하나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제가 드린 글이 있었고요. 본부장님들이 쓰신 글이 있었어요. 제가 드린 글 한번 볼게요. 음, 이 글을 근데 이용하니까 확실히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맨땅에서 헤딩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인터뷰 글, 본부장님들, 그 본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 글을 갖다 여기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런 글 쓰는데 저는 대략 1시간 걸립니다. 네. 이 정도 쓰는데, 네. 이제 익숙해지면은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한 2,000자 남짓 되는 글을 1시간 정도에 쓸 수 있어야 이게 조금 익숙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챗 GPT? 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유료로 쓰기 원하는 분은 유료로 쓸 수도 있고요. SK텔레콤 쓰시는 분은 1년간 또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근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들께 샘플을 드렸단 말이죠. 네. 아, 요거. 자, 영어바다 본부장 직접 알려드리는 사업의 비전과 성공 전략. 근데 요거를 보고 우리 본부에 맞춰서 뭔가 글을 써보려고 이렇게 조금 조금 바꾸다 보면은, 근데 바꾼다고 바꿨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좀 거시기 하죠. 이것도 유사문서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쭉 긁어요, 그냥. 또 긁지 않아도요. 이 내용을 갖다가 차분히 한번 그 내가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대로 필사하듯이 타이핑을 한번 해보면서 생각이 정리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챗 GPT에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여서 뭐라고 요청을 할 텐데요. 뭐라고 요청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아주 본 좋은 글인데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좀 내 거로 만들게 좀 바꿔봐, 네가.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말조차 어렵죠. 어떻게 요청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블로그 글을 보고 내 글처럼 바꿔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에게 뭐라고 요청하면 좋을까요?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걸 하고 싶은데 너한테 요걸 부탁할 건데 너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겠죠. 어. 이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네. 그러면요,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얘를 중단하고. 저도 이거 미리 해보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 넣었어요. 자, 붙여 넣은 이 글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글을 내 글처럼 바꿔보고 싶어요. 뭐라고 요청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그럼 제가 답을 하겠죠. 제가 붙여 넣어서 글도 보여줬으니까. 음. 뭐, 아래 링크의 글을 제 스타일로 바꿔주세요. 친근한 1인칭 대화체로 바꾸고 싶어요. 문장을 줄이고 중요한 내용은 더 부각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 제가 앞에서 했던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요러네요. 원본 글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면서 표현을 다르게 변형해 주세요. 뭐, 글의 주제와 흐름을 유지하되 문장 표현을 새롭게 작성해 주세요. 또 유사문서로 인식되지 않도록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투와 문장은 독창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앞에다가 말을 넣어놓고 제가 지금 복사한 거를 붙여 넣어서 결과를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줬던 거하고는
처음에 제가 이제 샘플로 드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하지만 내용은 비슷한.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본부 내용을 집어넣고 바꾸고 하면은 근사하게 우리 본부 것처럼 나오고 유사문서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분량이, 원래 샘플은 한 2,000자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바꿔보니까 그 분량이 한 500자나 700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 이 분량을 2배 늘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또 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말이 되도록 2배로 늘려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거는 마치 조수를 하나 두고 기본 작업 같은 거를 해놓게 한 다음에 본부장님들이 가서 마지막에 좀 필요한 것만 살짝 손보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해놓고 반드시 마지막에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는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지금 사용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미경 본부장님께 첫 번째로 올라왔는데요. 한 번 전체를 하나의 눈으로, 한눈으로 쭉 한번 스캔해 볼게요. 자, 요거 어때요? 사진. 좋죠? 사진은 이렇게 사람이 나오는 사진이 좋습니다. 네. 어떤 디자인된 이미지나 건물이나 물건보다 사람이 나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독자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사람 얼굴이 보이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이미지가 들어있다면 그거를 대표 사진으로 꼭 지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좋아요. 네. 사람 이미지잖아요. 그죠? 아이가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네. 이성관 본부장님도 사람 이미지가 이 안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보세요. 사람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그 사람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다가 바꿔주세요. 대표 이미지는 항상 사람 이미지로. 여기에도 사람 이미지 있죠? 영업 활동하고 있는 이 장면 얼마나 좋습니까? 최 본부장님. 요거로 대표 이미지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혹시 대표 이미지 지정 방법을 모르시면 단톡방에다가 질문 남겨놓으세요.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 순간에 잊어먹지 않게 남겨놓으세요. 챗GPT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셨는데요. 멋지긴 하지만 저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끌기가 어렵거든요. 자, 1번엔 또 누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장소죠. 장소나 물건이죠. 귀엽긴 하지만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본부장님 사진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 요거로 바꿔주세요. 대표 이미지를. 요거 아주 좋습니다. 정현정 본부장님. 이 가맹 원장과 함께 뭔가 아주 그 세팅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요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잘 고르셨어요. 그 다음에 서원섭 본부장님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네, 이 이미지로 바꿔주시고요. 김진석 본부장님 아주 좋고요. 초이 본부장님도 좋습니다. 이미지 잘 선택하셨어요. 따님이 블로그를 하는 걸 아니까 이걸 고른 겁니다. 이 네 개 중에 요거가 대표 이미지로 적합하다는 걸 아는 것도 배워야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걸 고르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첫 번째 나온 거. 네, 그러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우리 그 광주의 오 본부장님이시죠? 지금 사람 사진 나온 게 없는데요. 사람 사진 나온 거 사진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엄청나게 열심히 그 야외 홍보 활동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 중 하나를 자연스럽게 넣어서 대표 이미지로 찍어 주십시오. 소 본부장님, 사람이 없네요. 네, 사람 사진 하나 추가해 갖고 넣어 주시고요. 김희원 본부장님, 이 사진이나 요 사진이 대표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런 지도 이미지는 거의 식별이 안 돼요. 무슨 이미지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바꿔주시고요. 세실 팀장님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사진도 엄청 잘 나왔어요. 예, 영화배우 같아요. 이 사진으로다가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하본부장님은 이거죠, 이거. 네. 여기에서 딱 보면 왠지 이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는요, 생성된 사진보다 실제 인물의 사진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이겁니다. 이게 대표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요. 노미경 본부장님 거를 보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요, 본부장님들은, 이걸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단톡에다가 링크 공유할게요. 요거.
한번 열어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 네. 단톡으로 공유된 그거를 열어서 보시는 이미지로 다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보는 사람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4배는 많습니다. 거의 8대 2예요. 네. 그러면 모바일에서 이쁘게 보이는 게 훨 중요하죠. 컴퓨터는 그냥 편하니까 쓰는 거고요. 컴퓨터보다 모바일로 봐야 돼요. 모바일에서 뭔가 어색하면은 그거는 모바일에 맞춰야 됩니다. 자, 제목에 느낌표. 예, 느낌표는 그 제목에다가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의 AI 연산자와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는 느낌표나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잘 쓰셨고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쭉 줄글로 여러 줄이 가지 않고 쭉쭉 떼갖고 시원하게 잘 쓰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모바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어요. 사진도 좋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사용한 다음에 아래 캡션이에요. 사진 설명 부분. 에디터에서 이 사진을 딱 집어넣으면은, 집어넣고 사진 아래에다가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다른 분들도 요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내용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쫙 붙여가지고요. 네, 설명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길지도 않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해서 앞에 썼던 글들 몇 개를 추가로 넣어주셨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면 좋은 글을 드디어 쓸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두 번째로 글을 쓴 거니까. 그럼 이전에 쓴 글을 여기에다가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전에 쓴 글을 그럼 어떻게 넣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단톡방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전에 썼던 본부장 소개글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딱입니다. 그리고 지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네이버 톡톡 넣어주시고요. 네.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다 읽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 누르시고요. 댓글 눌러가지고 내가 읽은 것 중에 본부장님 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군요. 잘 배웠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댓글 하나 우리끼리는 꼭 남겨주시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본부장님 잘하셨고요. 다음은 영통본부입니다. 네. 자, 영통본부 것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네. 어디에서 볼까요? 우리 가맹본부장 단톡방에서 링크를 눌러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 선생 수원 영통본부의 성공적인 공부방 창업 전략. 네. 깔끔합니다. 중복도 없고요. 아주 가독성 높게 제목 잘 쓰셨고요. 쭉 내려오면서 볼게요. 네. 적절히 엔터가 이렇게 이렇게 문장을 단락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엔터를 2번 치면은 이렇게 줄이 생기죠. 빈줄이. 빈줄이 굉장히 읽는 사람에게, 특히 핸드폰으로 읽는 사람에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줄 하나만으로도. 잘하시는 거고요. 지금 모바일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모바일에서도 요 2줄짜리 단락이 5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가급적이면 2줄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3줄이 나오면은 한번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 보세요. 요 단락 한번 볼게요. 수원 영통본부부터 있습니다까지 마침표가 있나요? 없죠. 네. 보통 그러니까 마침표로 딱 그 문장을 끝내서 독립적인 문장이 이 정도 분량이면은 한 4문장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사람들이 문해력이 엄청 낮아졌어요. 지금 우리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하나하나를 짧게 해야 합니다. 자, 수원 영통본부는 30년간의 교육사업 노하우를 지닌 본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끊어요. 마침표 찍고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이벤트 아낌없는 물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본부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한 원장님은 손쉬우면서도 뭐 교육에 큰 도움을 주는 완벽한 일터로 공부방을 추천한답니다. 이렇게 한 3개의 문장으로 적어도 아주 쉽게 끊을 수 있잖아요. 긴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짧은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호흡을 짧게 짧게 끊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용 아주 좋았어요. 사진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사진들이 좋은 사진이 많이 들어갔죠? 네. 대표 사진 중에 사람이 나오는 거, 특히 얼굴이 나올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아이들의 초상권 때문에 아이들은 뒷모습을 하지만 우리 그 본부 멤버들은 얼굴을 이렇게 나오게 해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나오면 가장 좋은 대표 사진감이 됩니다. 잘하셨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자, 지도 넣으셨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이렇게 문장 링크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톡톡은 맨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글을 다 읽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톡톡에 문의하거나 프로필 전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 딱 눌러볼 수 있도록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리 본부장님입니다. 네, 요거 아까 바꾸기로 했죠. 아, 그리고 여기 수원영통본부도요. 뒷모습 사진도 좋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사진들이 아까 있었어요. 이 사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지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성환 본부장님 한번 자, 다들 읽어보실 때 자기 카톡으로 드린 그 네, 모바일 기준으로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 창업의 A to G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꿀팁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느낌표는 저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빼주시고요. 적절합니다. 네. 모바일에서도 지금 4줄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A, B, C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특별하게 우리가 A가 특별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차별적인 어떤 순서가 있거나 어떤 이렇게 비중, 중요도 이런 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그 버티컬 라인으로다가 소개할 때는요. 앞에 1, 2, 3이나 A, B, C는 넣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5개 이상 되면은 필요할 수 있는데 3개 정도까지는 그냥 소제목으로다가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내용 좋아요. 네, 사진도 좋은 거 넣으셨어요. 이 사진 제가 보기에는 대표 사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네, 줄글로 길게 나가지 않고 이 사진도 좋네요. 지금 보니까. 네. 본부장님 좋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속에 넣으시고 그 배너에 있는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지정하셔서 너무 아까워요.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네. 해운대 본부 정기 모임. 네, 밑에 내용 다 좋고요. 네, 요거 있고요. 톡톡은 마지막으로 내려주시고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라고 소개할 때 요거를 그냥 링크를 쭉 긁어갖고 여기다 딱 붙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장 링크로 아까 이명규 본부장님 거에서 보셨잖아요. 요거 하는 방법.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음부터는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부터는 점점 나의 좋은 컨텐츠가 늘어나면 요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까지도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저걸 쭉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별로 보기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글자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눌러서 갈 그 블로그의 내용이 아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 때로는 여기에서 그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 어떤 아파트 단지 창업 전문가, 네, 라고 이걸 바꿔도 돼요. 이거 지금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윤 선생 수원영통본부 이명규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이거 그대로 쓰셨는데요. 여기를 예를 들어 영통 레미안 공국방 창업 전문가 이명규 본부장을 이명규 본부장 소개. 요거 글자를 그렇게 바꾸고 결국은 요거만 요 URL만 그대로 복사해 갖고 갖다 붙이면은 역시 똑같이 넘어가니까 요렇게 문장 링크로 사용할 때는 내 마음대로 여기를 홍보 문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환 본부장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문장으로 그렇게 넣는 거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최성혁 본부장님이에요. 자, 단톡으로 한번 보시고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네,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 거로 강조하시고, 이거 넣고, 밑줄 긋고, 이런 에디터를 벌써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아, 그렇게 분량도 길지 않게 잘하셨죠. 네, 좋고요. 이게 왜 이렇게 뭔가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잘 보이네요. 아, 이게 인터넷이 빨리빨리 안 돼 갖고 그랬나 봐요. 좋아요. 네. 아주 내용도 잘 쓰셨고요. 그렇게 분량도 길지 않고요. 좋습니다. 네. 순서는 지도와 톡톡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지도가 신빌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우리 본부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데, 본부에 사업자가 있다면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다면은 그거로 해주시고, 본부에 없다면은 학원이나 뭐 교실센터라도 있으시잖아요. 그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눌러봐야 우리한테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 내 학원이나 본부 혹은 센터로 했다면은, 예를 들어 그게 학원이나 센터라면은, 우리 윤 선생 대구 수성 본부는, 어떤 학원을, 혹은 어떤 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하나 넣고 밑에 설명을 붙여 넣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윤이 본부장님 거 보겠습니다. 네, 지윤이 본부장님 거. 네, 갔죠? 한번 보시죠. 대구 공부방 창업 성공의 추월 차선 윤 선생 영어 공부방. 네, 좋아요. 그리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길지 않고 네 줄 그 정도로 해놓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왔군요. 좋아요. 이렇게 소제목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내용도 잘 쓰셨습니다. 네.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이고 이제는 쓰실 수 있겠어요.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글을 길게 쓰셨는데 글의 분량이 적절해지니까 훨씬 읽기도 좋고요. 이렇게 해야 끝까지 읽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로 봐도요. 특별히 길어서 읽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없고요. 과도하게 긴 단락도 없어요. 네.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건 아마 제가 보기에 챗 GPT로다가 사진을 생성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미 좋은 사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넣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진은, 그냥 아무 사진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하나, 둘 정도 넣는 거지. 본부장님은 이미 좋은 사진이 차고 넘치게 있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길, 요거. 근데 이게 약간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쓱 묻힐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길은 이것도 눌러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게 확 티가 나게 요 부분은 좀 커다랗게 글자를 키우거나 굵게 하거나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잘 보이게 해주시고 네, 네이버 톡톡은 맨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얘의 앞뒤로 약간 더 간격을 벌려주시면은 지금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게 또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탁 한눈에 잡아가지고 볼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직영하고 있다는 말도 잘 나오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남석균 본부장님이 1등으로 내셨는데 너무 1등으로 내셔가지고 뒤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 보였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남석균 본부장님 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석균 본부장님 거, 어, 남석균 본부장님 거를 급히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현곡동 영어학원이라고 쳤습니다. 왜냐하면 현곡동 영어학원을 찾으면은 항상 본부장님네 학원이 상위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자, 최근에 쓰신 글이, 요거는 저 공부방을 추천하는 글이고, 요거군요. 네. 자, 영어 공부방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윤 선생 대구 경북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좋아요. 네. 자, 길지 않죠? 네.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사진을 많이 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사진마다 이렇게 아래에다가 캡션도 잘 붙여주셨고요. 세 가지 지원 방안 넣어주셨고요. 네. 이렇게 두 줄 정도가 모바일로 볼 때 네 줄에서 다섯 줄 정도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모습 아주 좋고요. 자, 궁금합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 각도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는 거죠, 이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되게 멋있거든요, 이거. 그리고 사람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지 않아 갖고 초상권도 조금 이게 좀 안전하고. 그래서 단톡에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남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찍는지. 네. 그리고 2번 내용도 좋고요. 브런치 미팅, 그다음에 본부 전체 미팅. 자, 원장님 얘기도 잘 나왔고요. 교육 아이디어 공유하는 사진도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에서 활기차게, 활발하게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기에 감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아주 스마트한 홍보 방법이 됩니다. 톡톡. 네, 톡톡을 맨 마지막으로 빼시고요. 여기에 요거 놓으시는 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직영점이라고 됐고요.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은 가잖아요. 근데 요걸 눌러서 지금 가보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강조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이게 너무 압도적인 그 비주얼이잖아요. 얘를 저 뒤로 빼주는 게 그래서예요. 중간에 있는 건 묻어버리거든요, 얘네들이. 얘하고 지도 놓고 얘는 맨 마지막으로 빼고 함께 보면 좋은 길을 요 근처에서 좀 함께 보면 좋은 글이라고 써주고 걔를 커다랗게 만들어주고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요것도 앞에다가 좀 이 글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일종의 홍보 문구 같은 느낌의 글자를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고 요거를 한번 소개하면 한 번 눌러서 들어가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거 써주면 왜 좋은 줄 아세요?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글을 읽는데 한 3분 읽었어요. 근데 저걸 눌러가지고 또 한 3분 읽었어요. 그럼 내 블로그에서 6분이나 머무르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글을 쓰는구나. 한번 사람이 들어오면 글을 하나만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고 다른 글도 또 읽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구나. 좋은 블로그.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 주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이 블로그를 앞에 올려줘야 되겠구나라고 AI가 이렇게 추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읽어보게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본부장님 거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본부장님 거로 잠깐만요. 음, 네, 단톡에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영어 공부방 창업 윤선생 아침에 본부장도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여기에 키워드를 별로 쓰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빌드업 하는 과정이라고요. 빌드업이 충분히 된 다음에는 키워드를 아주 뾰족하게 잡아갖고 낚싯바늘처럼 한 10개, 20개를 만들 거예요. 모든 본부가. 그래서 쫙 뿌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다가. 그럼 그 키워드들은 전부 하나씩 다 물고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물고 들어온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빌드업 해놓은 글들을 함께 보면 좋은 글로 보여줘서 땡땡 센트럴 자이 공부방 창업 이 키워드로 들어온 사람이 읽어보다가 이 본부장은 누구지? 이 본부장은 사업을 어떻게 하지? 어떤 지원이 있지? 다른 글들을 읽어보게 해야 되는데 그 읽어보게 할 글감을 지금 우리는 축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본부장님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모바일로도 좋습니다. 5줄 내외 6줄까지. 네, 좋습니다. 밑줄 그으신 것도 잘하셨고요. 굵은 글자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게 대표 사진이 돼야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도요. 글은 이제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뭐 하나하나 찝어서 이렇게 바꾸셔라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단, 맞춤법 검사는 한 번씩 하세요. 네.
본부장님들이, 뭐 대충 우리 연식이 나오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 내시경도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 그 정도 분들이어서 맞춤법이 요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오타도 낼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춤법 검사.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맞춤법 검사 한번 해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그냥 일괄 수정하지 마시고 내가 주로 어떤 맞춤법을 틀리는구나 스스로 학습도 되니까 마지막에 꼭 한번 그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요. 얘는 밑으로 내리시고요. 야, 이거 잘했죠?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에서 두 개 딱딱 잘 나오셨고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한 폰트를 24 정도로 키워가지고 당구장 표시도 앞에 넣고 해가지고 잘 보이게. 그래서 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유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 거에는 지금 공감이 다 돼 있고 댓글도 제가 다 달았거든요. 네, 본부장님들도 서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정 본부장님 거를 보겠습니다. 자, 경기 이천 여주 양평 학원교습소 공부 창업의 성공 전략. 아, 이상하죠? 그죠? 방이 없죠, 방이. 네. 오타예요, 이런 게. 그래서 반드시 퇴고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내용 아주 좋습니다. 네. 5줄 정도, 음, 모바일 기준 5줄 정도. 아, 그런데 조금 길다. 어디가 길어요? 여기가 길어요, 본부장님. 네. 여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요. 요 자리에서 엔터 2번 넣어갖고 중간에 한 줄 띄워서 벌려주세요. 그럼 지금 왜냐하면 모바일로 한번 보셨죠? 지금 다 모바일로 보고 계시죠? 모바일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길어지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에서 끊으면 모바일로 읽기 딱 좋아요. 지금 컴퓨터로는 역어도 읽기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로 보는 사람은 열에 둘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강조하신 건 잘하셨고요. 내용도 좋고요. 네. 3줄보다 2줄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기도 길어요. 네. 단락을 좀 더 짧게 가져가 주세요. 여기는 많이 길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음, 모바일로 보니까요, 한 세네 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나눌 때 중간에 빈 줄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훨씬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톡톡은 내려주시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은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나 2개면 족합니다. 요거 해시태그 그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본부 블로그인데 이 학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뭐라고 하면 좋아요? 우리 윤 선생 암흑의 본부는 신화 학원을 직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 하나 넣어주시면 혼동이 없겠죠? 잘하셨습니다. 도봉본부 보겠습니다. 네, 도봉본부 우리 서본부장님. 네, 오늘 어디 가시는 길이라 아마 화면을 끄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잘하셨어요. 배운 대로 하셨습니다. 여기도 아주 깔끔하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 2줄에서 딱딱 끊었고 3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3줄이 아니라 사실은 2줄이에요. 왜냐하면 블로그 요 스킨을 좁은 걸 쓰시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긴 걸 썼으면 2줄로 됐을 거예요. 적절합니다. 요 소제목도 3개 딱 좋고요.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네. 좋고요. 요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네이버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거는요, 사실은 가려줘야 됩니다. 텍스트로 있든 저렇게 이미지로 있든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도 여기다 못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이라도 전화번호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내용을 갖다가 잘 사용해 갖고 쓰셨는데, 그걸 사용할 때 내 손으로 다 일일이 바꾸는 게 힘드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알려드린 그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그럼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요 사진들을 우리 도봉본부뿐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도 많이 쓰셨는데요. 네, 요 사진은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캡처해 갖고 썼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평가 보는 모습 그런 거로다가 좀 바꾸든지 그러는 방법도 있겠죠. 네, 내용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이거 여기서 조금 길어지려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원래 워낙 이걸 좁게 쓰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쓰신 것도 좋았고요. 네, 다 좋습니다. 아직은 그 플레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플레이스가 생기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도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진석 본부장님 거 보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도 오늘 그 홍보 지원하러 나가시느라고 아마 못 오셨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좋죠? 제목 잘 쓰셨고요. 짤막짤막하게 단락 유지, 좋은 호흡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1, 2, 3, 4, 1, 2, 네, 순서대로 잘 가고 있죠? 네,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깁니다. 네. 두 줄에서 끊어주시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세 줄, 세 줄 가니까 벌써, 모바일에서는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두 줄 정도로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내용은 아주 알차게 잘 들어갔어요. 네. 사진도 좋고요.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학원 원장님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 하셨는데요. 학원 원장님들도 사업자들이셔가지고 그 원장님들을 홍보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아마 모자이크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원장님들 정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원장님이 있으면 그분은 해드려야 되겠죠. 네. 내용도 아주 좋고요. 잘 돼 있습니다. 자, 김진석 본부장님은 따로 사전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AI를 이용한 글쓰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즉, 김진석 본부장님은 이미 이 글을 AI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AI가 한 방에 이렇게는 못 해주죠. 네, 그냥 아마 조수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본부장님들도요.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단 뭘 안 됐느냐.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너무 티가 납니다. 챗GPT가 아직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 아이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걔는 초안을 써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완전히 내 스타일로 바꿔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초이 본부장님 보겠습니다. 네. 자, 모바일로 열어서 보시고요. 초이 본부장님 거 어떻습니까? 네. 잘 돼 있습니다. 큰 무리 없게 잘 가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지금 블로그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특별한 어려움 없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좋습니다. 네, 특별한 어려움 없어요. 내용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지도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도 문장 링크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해시태그 너무 많아요. 해시태그는 2개 정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러한 것들을 보고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보다 나중에 요거는 하나하나 내가 쓸 글로 유입될 거예요. 금정 공부방, 의왕 공부방, 창업이라는 거를 다 키워드를 넣어서 별도의 포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2개 정도만 쓰시면 좋습니다. 안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안 쓰시는 걸 오히려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백운동 영어 지킴이. 우리 그 5번 부장님은 아직 그 블로그 제목하고 별명을 갖다가 제가 제안 드린 대로 바꾸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바꾸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더 효과를 거두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목 잘 쓰셨고요. 네, 내용도 적절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은요,
내가 찍은 사진, 이런 거 좋은 사진 있잖아요. 예,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내용도 좋아요. 네. BBC, 네, 지원해주겠다고 하신 것도 좋고요. 좋아요. 네. 내용도 간결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윤선생 지역본부 직영학원 문의는 지도를 참고하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죠? 네. 광주 전남 윤선생 본부는 예, 여기 무슨 그 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라고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좋고요. 밑에 함께 보면 좋은 길 이제 생겼으니까 추가해 주시고 네이버 톡톡 아직 신청 안 하신 것 같은데 신청해서 꼭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쌤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11시가 돼버렸네요. 네, 잠깐 공유 중지.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버랩 되는 것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오버랩 된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윤 선생 공부하면서 아이가 하나의 본문을 여러 각도로 듣죠? 문장 연습도 하고, 단어 연습도 하고, 따라 말하고, 녹음하고, 나중에 평가 보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그거 다 기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까먹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상당히 많이 까먹고요.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 거의 까먹어요. 본부장님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개의 포스트에서 여러 번 보았다면 그렇게 될 우려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보시고 영상도 녹화한 거 드릴 테니까 그것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추가 영상 녹화해 갖고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오늘 꼭 질문하거나 뭔가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은 간단하게 하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은열 본부장님 톡톡 넣는 방법 제가 단톡에 알려드릴게요. 네.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예, 사실 저희 본부 지역의 블로그를 보고 네. 이왕이면 저희 본부에 소개가 들어오면 좋을 텐데 네. 사실 저희 본부에는 소개는 안 들어오고 네. 주변으로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 그 블로그 보고 자꾸 전화가 와요. 벌써 전화가 왔어요?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 한 네. 세 군데 연결해주고 뭐 한두 군데는 오픈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야.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지나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블로그를 잘하셔서 그런 거고요. 근데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고요. 그 연결해 주신 분한테 밥사라고 하시고요. 본부장님 소속 그 지역의 블로그, 그 가망 원장이 많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빌드업을 했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은 수성구 무슨 아파트 단지 공급방 창업 또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디 뭐 창업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할 건데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우리 지역에다가 여기서 많이라는 거는 20개 정도를 깔아놓으면은요, 우리 본부 구역에서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지역 키워드를 아직 정확히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그건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최성혁 본부장님에게 이게 소스 받아가지고 저 감행하신 본부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자, 추가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